내용 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꼭 도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되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었다면 첫 번째,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서 내용 증명을 재송부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등록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내용 증명을 다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송되었다면 의사표시 공시 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물을 보냈을 때 반송되는 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취인 부재로, 즉 상대방이 그 주소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여행, 출장 등으로 장기간 부재 중인 경우에는 이때는 수취인 주소로 다시 재발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불명 이런 경우에는 즉 상대방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죠. 그때는 상대방의 바뀐 주소지를 찾아서 내용 증명 우편을 다시 보내야 하겠죠. 이와 같은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 그때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취 거절로 인해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상대방이 그 본인의 통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죠.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 하고 반송된 내용 증명 우편물도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발송한 내용 증명이 단순히 연락을 달라고 한다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라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 증명 상에는 이 채무 불이행 등 어떤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등과 같은 이런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죠. 즉 반송된 이 내용 증명에는 부동산 또는 이 임대차 등에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 이렇게 권리 변동 등에 관한 관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초본을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초본에 나와 있는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해서 내용 증명 우편을 다시 한번 재발송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사표시 공시 송달인데요. 우편 발송으로 간주되는 거죠.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송이 되고 또한 초본을 발급받아서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또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반송이 됐다. 이럴 때는 의사표시 공시 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시 송달이라는 것은 상대방 소재지를 알지 못해서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이 해당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인 또는 신문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해 가지고 송달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송달 방법인데요. 이 신청인은 반송된 이 내용 증명 우편을 첨부해서 법원에 우선은 공시 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렇다면 법원은 서류들을 확인한 후에 공시 송달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원 담당자가 송달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나고 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의사표시 공시 송달 신청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명기하고요.
그리고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이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들을 첨부해야 하고요. 네, 오늘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을 때, 반송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